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런데 또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생활 방식 차이에 관한 사연인데요. 밥은 꼭 집에서 지어 먹어야지. 요즘은 외식이나 밀키트가 더 편한데요. 이 한마디에서 시작된 갈등이 어떻게 번져나갔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 중반의 며느리 지은씨입니다. 지은씨는 결혼 3년 차 남편과 단둘이 살다가 6개월 전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무릎 수술을 받으신 후 회복 기간 동안 도움이 필요하셔서 며느리 집으로 오시게 된 거죠. 처음에는 한두 달이면 괜찮아지실 거야 하고 시작했던 동거 생활.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지은씨는 지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바로 집안일과 생활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부딪혔다고 해요. 이게 정말 사소한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예민한 건가? 지은씨는 매일 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제는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은씨는 평소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간단하게 토스트나 시리얼로 아침을 해결하는 스타일이었어요. 남편도 회사 출근 시간이 촉박해서 15분 안에 후다닥 먹고 나가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신 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아침은 밥을 지어 먹어야지. 빵이 무슨 밥이야?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34가지씩 차리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아침을 제대로 안 먹으면 몸이 망가진다며 지은씨 부부를 6시 반에 깨우기 시작했죠. 지은씨는 어머니, 저희는 원래 늦게 일어나서 간단하게 먹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그게 무슨 말이야? 아침밥을 굶다니? 내가 차려줄 테니까 어서 일어나? 시어머니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결국 지은씨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강제로 기상해서 먹고 싶지도 않은 밥 한 공기를 억지로 입에 넣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엄마가 해주시는 건데 먹어야지 뭐. 이 한마디로 끝이었죠. 지은씨는 출근 시간이 늦어져서 매일 아침 지각 위기에 몰렸고 식사 후에는 과식으로 속이 더부룩해서 오전 내내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두 번째 갈등은 청소 방식에서 터졌습니다. 지은씨는 주말에 한 번씩 몰아서 청소하는 스타일이었어요. 평일엔 바쁘니까 대충 정리만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진공청소기 돌리고 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한 번에 해치우는 거죠. 요즘 맞벌이 부부들 대부분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청소 기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걸레질, 매일 화장실 청소, 매일 먼지 닦기. 집이 이렇게 지저분한데 어떻게 살아? 시어머니가 보시기엔 지은씨네 집이 청소가 안 된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걸레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지은씨가 아직 자고 있을 때도 시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청소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는데요? 청소해야지. 먼지 쌓이면 병나. 지은씨는 주말 아침조차 푹 잘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지은씨가 청소하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드셨어요. 진공청소기만 돌리면 뭐해? 구석구석 손걸레로 닦아야지.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 안 돼. 지은씨가 청소를 끝내고 나면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청소를 하셨죠. 마치 며느리가 제대로 청소하지 않았다는 걸 온몸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았다고 해요. 지은씨는 점점 자신이 청소를 못하는 사람, 집안일을 못하는 며느리로 낙인 찍히는 기분이 들었다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저녁 식사 준비였습니다. 지은씨는 맞벌이 부부라 퇴근 후 요리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밀키트를 자주 활용했죠. 요즘 밀키트 정말 맛있잖아요? 20분이면 근사한 저녁이 완성되니까 편하고 좋았는데 이게 무슨 음식이야? 이런 걸 먹고 살았어? 시어머니는 밀키트를 보시자마자 경악하셨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야? 화학조미료 덩어리지. 며느리가 이렇게 살림을 하니까 우리 아들이 제대로 먹질 못했구나.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저녁 식사를 직접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준비 시간이
3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오후 4시부터 부엌에서 칼질을 시작해서 7시가 되어야 밥상이 차려졌어요. 국찌개, 조림, 구이, 무침, 최소 5가지 이상의 반찬. 제대로 된 한식은 이렇게 먹는 거야? 지은 씨는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요리하시는 동안 지은 씨는 부엌에 발도 못 붙였거든요. 며느리는 쉬고 있어. 내가 할게. 언뜻 들으면 고마운 말 같지만 지은 씨에게는 달랐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손님인가? 아니면 무능한 사람인가? 게다가 식사 후 설거지까지 시어머니가 전부 하셨어요. 며느리 손 아껴야지. 내가 할게. 지은 씨가 제가 할게요 라고 하면 아니야. 네가 하면 물도 너무 많이 쓰고 그릇도 제대로 안 닦여. 이 말을 들은 지은 씨는 더 이상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매일 저녁 요리와 설거지로 지치셨고 다음날 아침이면 허리와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내가 며느리 대신 다 하니까 몸이 이 모양이네. 지은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요리하겠다고 하면 거절하시면서 왜 나 때문에 아프시다는 건데? 그래서 지은 씨는 남편에게 제안했어요. 주말에는 우리 외식하자. 어머니도 쉬시게. 남편도 좋다고 했죠. 토요일 저녁, 지은 씨 부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근처 맛집에 갔습니다. 분위기 좋은 한식당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지은 씨는 이렇게 가끔 외식하면 어머니도 좋아하시겠지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어요. 밖에서 먹는 음식은 짜기만 하고 맛이 없어. 역시 집밥이 최고야. 그리고 덧붙이셨죠. 돈도 아깝고 그 돈이면 집에서 일주일 식비로 쓸 수 있는데. 지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밀키트는 화학 조미료 덩어리라고 싫어하시고 외식은 돈 아깝다고 하시고 결국 답은 하나였죠. 매일 시어머니가 3시간씩 요리하시는 것. 지은 씨는 이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자신은 편하게 먹으려고 밀키트나 외식을 선택하는 건데 시어머니는 그게 잘못된 식습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본인이 직접 요리하는 게 며느리를 위한 거라고 믿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그게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어요. 갈등은 밤에도 계속됐습니다. 지은 씨 부부는 평소 밤 11시쯤 잠들어서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생활 리듬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밤 9시면 주무시고 새벽 5시에 일어나셨죠. 문제는 시어머니가 주무실 때 지은 씨 부부는 아직 거실에서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거였어요.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방문을 벅벅 열고 나오셔서 소리치시는 시어머니. 지은 씨 부부는 TV 볼륨을 최대한 낮추고 속삭이듯 대화했지만 그래도 시끄럽다고 하셨어요. 결국 지은 씨 부부는 밤 9시부터는 방 안에서만 조용히 있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새벽 5시. 시어머니는 일어나시자마자 부엌에서 요란하게 아침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칼소리, 물소리, 냄비소리. 지은 씨 부부의 방은 부엌과 바로 붙어 있어서 그 소리가 다 들렸죠. 어머니,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발끈하셨어요. 내가 아침 준비하는데 소리 안 나게 할 수가 있어? 그럼 아침은 누가 해? 결국 지은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강제로 잠에서 깨고 밤 9시부터는 방 안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진 거죠. 빨래 문제도 심각했어요. 지은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 빨래를 모아서 한 번에 돌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매일 빨래를 하셨어요. 빨래는 그날그날 해야지. 쌓아두면 냄새나. 그래서 시어머니는 지은 씨의 속옷, 남편의 양말까지 매일 손빨래로 빨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제 속옷을 어머니가 손으로 빨고 계시다니. 어머니, 제 빨래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네가 하면 제대로 안 빨려. 내가 할게. 시어머니는 세탁기를 믿지 않으셨어요. 세탁기는 대충 돌리기만 하는 거야. 손으로 박박 문질러야 깨끗하지. 그래서 매일 아침 시어머니는 화장실에서 1시간씩 손빨래를 하셨습니다. 지은 씨는 미안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어요. 제 속옷을 시어머니가 빨다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으셨죠. 오히려 며느리가 빨래도 제대로 못하니까 내가 해야지 하는 표정이었다고 해요. 지은 씨는 점점 이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냉장고 사용 방식도 달랐어요. 지은 씨는 필요한 것만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스타일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가득 채워야 직성이 풀리셨습니다. 냉장고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으면 어떡해? 집에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시어머니는 시장에 가셔서 온갖 반찬 재료를 사오셨어요. 무, 배추, 고등어, 멸치, 콩나물. 냉장고는 금세 10,000원이 됐죠. 문제는 지은 씨 부부는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결국 반찬들은 냉장고에서 1줄, 2줄씩 묵었고, 며느리 이거 버리지 마. 아직 먹을 수 있어? 지은 씨가 보기엔 상한 것 같은 반찬도 시어머니는 아깝다며 계속 드셨어요. 그러다가 배탈이 나셨고, 역시 요즘 음식들은 금방 상해. 옛날 음식이 최고야. 지은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그게 상해서 배탈이 난 거잖아요? 하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6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지은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강제기상, 6시 반에 억제 아침 식사, 저녁에는 3시간짜리 저녁 밥상, 밤 9시부터는 방 안에 갇혀 지내는 생활. 주말에도 청소 때문에 푹 잘 수 없었고 냉장고는 항상 10,000원이었어요. 지은 씨는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 씨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밤 10시까지 야근을 해야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화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며느리가 어디서 이 시간까지 놀다 와? 저녁도 안 먹고? 어머니 회사에서 야근했어요? 야근? 여자가 밤늦게까지 회사에 있으면 안 되지. 남편 저녁은 누가 챙겨? 지은 씨는 폭발 직전이었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 왜 제가 매일 저녁을 책임져야 하죠? 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날 밤 지은 씨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우리 따로 살면 안 될까? 남편의 대답은 조금만 참아. 엄마도 곧 괜찮아지실 거야. 지은 씨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지은 씨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도 몸 상하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네가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왜 하겠니? 너는 아직 살림을 모르잖아. 내가 우리 아들 결혼시킬 때 며느리가 이렇게 살림을 못할 줄 몰랐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래? 지은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지은 씨는 맞벌이 하면서 나름대로 집안일도 하고 있었어요. 다만 시어머니의 기준과 다를 뿐이었죠. 지은 씨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살림하는 거였고 시어머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성스럽게 살림하시는 거였어요. 둘 다 틀린 건 아니었는데 서로가 상대방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은 씨는 회사 동료의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피로연해서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도 시어머니랑 살아? 나도 작년부터 같이 사는데 진짜 힘들어. 동료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기혼 여성들도 하나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청소하시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밀키트 절대 안 된대. 우리는 외식하면 돈 아깝다고. 지은 씨는 깨달았어요. 아,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날 밤 지은 씨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머니랑 제대로 대화해야겠어. 이대로는 안 돼. 남편도 이번에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래,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해볼게. 다음 주말 지은 씨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물으셨죠. 무슨 일인데? 엄마, 지은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우리끼리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지은 씨를 보셨어요. 지은 씨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은 씨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제 나름대로 살림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머니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르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아침에 빵 먹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밀키트도 마찬가지고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사실은 나도 힘들었어. 지은 씨와 남편은 놀랐습니다.
어머니도 힘드셨어요? 응. 나는 너희가 제대로 못 먹고 못 살까봐 걱정돼서 이것저것 다 해줬는데 오히려 너희한테 부담이 됐구나. 시어머니는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나는 며느리를 돕고 싶었어. 우리 아들 잘 먹이고 집안일 도와주고 그게 시어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 어머니, 그런데 내가 하면 할수록 며느리가 점점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서. 나도 제시도 엄게 속상했어. 지은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셨던 거예요. 며느리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손자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다만 그 방식이 지은 씨가 원하는 것과 달랐을 뿐이었죠.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 마음을.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어. 아침에 밥 짓고 매일 청소하고 반찬 만들어두고 그게 주부의 일이라고 배웠거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르구나.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사실 나도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 밀키트?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외식? 우리 때는 그런 거 거의 안 했는데. 지은 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부터 지은 씨네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 규칙을 정했어요. 주중에는 각자 편한 대로 아침을 먹는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원하시면 밥을 지어 드시고 지은 씨 부부는 토스트나 시리얼로 간단히 먹는다. 주말 아침은 함께 브런치를 먹는다. 외식도 가능? 시어머니는 처음엔 불편해하셨지만 며느리 부부가 출근, 준비하느라 정신없는 모습을 보시고는 이해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다음은 청소 분담이었습니다. 평일에는 간단한 정리만 한다. 주말에 함께 대청소를 한다. 시어머니가 원하시면 본인 방과 거실은 직접 청소하시되 지은 씨 부부 방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 규칙을 정하고 나니 지은 씨는 주말 아침에도 푹 잘 수 있게 됐어요. 시어머니도 매일 청소하느라 허리 아파하시는 일이 줄어들었고요. 저녁 식사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월, 수, 금 시어머니가 하시고 싶으시면 요리하신다. 단 간단하게. 화, 목, 밀키트나 간편식으로 해결한다. 주말 외식하거나 함께 요리한다. 시어머니는 밀키트를 처음 드셔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게 생각보다 맛있네. 지은 씨가 주문한 밀키트는 고급 재료로 만든 건강식이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밀키트는 화학 조미료 안 넣은 것도 많아요? 제가 골라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차츰 밀키트에 익숙해지셨고 어떤 날은 밀키트 조리를 직접 하시면서 즐거워하셨어요. 이거 편하기도 하고 신기하네. 그리고 요리하시는 날에도 예전처럼 3시간씩 매달리지 않으셨어요? 1시간 정도만 투자해서 간단하게 23가지 반찬만 만드셨죠?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왜 그렇게 무리했는지 모르겠네. 지은 씨는 시어머니가 요리하시는 날이면 꼭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며느리가 배우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는 게 즐거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은 씨도 시어머니의 요리 솜씨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됐죠. 생활 리듬도 서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시되 조용히 움직이신다. 아침 조리는 6시 30분 이후에 하신다. 지은 씨 부부는 밤 10시까지는 TV와 대화를 자유롭게 하되 볼륨은 적당히 낮춘다.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방 근처에서는 소음을 최소화한다. 시어머니는 귀마개를 사용하기 시작하셨고 생각보다 편하다고 하셨어요. 지은 씨 부부도 10시 이후에는 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지냈고요. 며칠 지나니 서로의 생활 패턴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낫네. 시어머니도 새벽에 조용히 움직이시니 오히려 여유로워 보이셨어요. 빨래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속옷과 개인 의류는 각자 알아서 세탁한다. 공용 빨래 수건, 침구 등은 돌아가면서 한다. 시어머니가 손빨래를 하고 싶으시면 본인 것만 하신다. 지은 씨는 어머니, 제 속옷은 제가 빨래할게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경계를 존중해 주셨죠. 그래,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 냉장고는 서랍별로 공간을 나눴습니다. 위쪽 선반 시어머니의 반찬과 재료, 아래쪽 선반 지은 씨 부부의 밀키트와 간편식, 냉동실 공용. 이렇게 하니 냉장고 안에서 음식이 섞이거나 버려지는 일이 줄어들었어요. 시어머니도 본인이 관리할 공간만 신경 쓰시면 되니까 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식은 월 2회로 정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돈 아깝다고 하셨지만 지은 씨가 이렇게 설득했어요. 어머니, 외식은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도 쉬시고 우리도 함께 즐기고. 남편도 거들었죠. 엄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제가 살게요. 첫 외식 날 세 사람은 근처 맛있는 일식당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맛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점점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 집에서는 이렇게 못 만들겠어? 그쵸? 외식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어요. 식사 후 디저트 카페에서 케이크까지 먹으면서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좋구나. 오랜만에 기분이 좋네. 지은 씨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뭉클했어요. 어머니도 이런 걸 즐기실 수 있구나.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눈치 보고 불편하고 답답했는데 이제는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어울릴 수 있게 됐어요. 지은 씨는 더 이상 나는 이 집에서 무능한 며느리라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가 살림을 못해서 내가 다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셨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지은 씨에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 어머니, 저도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